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이 괴테라는 독일의 대문호 이 작품 중에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민용입니다. 자, 이 민용의 이야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슈베르트 또 체코프스키 가곡으로도 남겼었는데 이 민용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오페라로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 작곡가 앙브로스 또마거든요. 또마는 햄릿하고 또 이 민용 두 개의 작품이 가장 유명한데 오늘 그중에 하나 민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에 이 시간 2부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없죠. 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민용 하면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네. 죄송해요. 만용? 아니요. 네. 미끄농입니다. 오, 누가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겠군요. 옛날 선생님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발음을 하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길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걸 지글리? 자꾸 기글리라고 발음을 기글리. 해서 Oh my giggly. 기글리라는 그 되게 유명한 남자 여자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자꾸 네. 기글리 그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 그랬는데 옛날에 재밌네요. 그거를 이제 성악과 친구들만 예. 사실 이탈리아를 하긴 조금 그렇죠. 본격 마피아 또는 성악가잖아요. 맞아요. 뉴욕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아줄래. 이제 이걸 한두 번 하다가 그 영화가 상당히 핫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기로 이제 그냥 기글리라고 우리도 그냥 얘기하자. 근데 살짝 비슷한 그 종류의 네. 발음으로서 예. 이제 이탈리아나 저기 다른 미국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네. 옛날 이제 선생님들이 민용이 그렇게 유명한 오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용을 자꾸 미끄농 이렇게 발음하시고 쥐를 굳이 발음을 하셔서 미끄농 하면 이렇게 웃을까 망설였다는. 하긴 뭐 네. 그 있는 그 단어들을 다 알파벳을 다 읽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미끄농. 그러면 이제 코렉트라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미묘해지는 그런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미끄농. 근데 사실은 민용인 미끄농이. 그래서 알아들으면 됐죠, 뭐. 네네네. 사실. 그래서 이 미끄농은 네. 오랜만에 우리 프랑스 오페라를 하는데요. 네. 프랑스 오페라 특징이 이탈리아 오페라 같지도 않고 독일 오페라 같지도 않게 무언가 이렇게 약간 뭐 어저께 제가 무슨 자기 남자친구가 발음하는 거를 듣고선 남자친구랑 헤어질 결심을 했다. 근데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 있잖아. 모네트의 그 그림. 약간 오늘 발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네 그림처럼 약간 뭔가 모호하면서 멜랑콜리하면서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미술 작품과 같은 이 프랑스 오페라 특징이 있는데요. 네네. 프랑스의 크게 두 종류 오페라를 보자면 그랜드 오페라.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모네트라고 했다는 모네트라고 거죠. 해서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 얘기 하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 네. 모네트라고 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셨다. 뭐 이 굉장히 유명한 엘리 웡이라는 그 중국계 저기 아닙니까? 저널리스트? 코미디언. 코미디언. SNL 작가이기도 했고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해서 빵 터졌는데 오늘 미끄농 뭐 또는 기글리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발음하기가 상당히 잘못하기가 쉬운 그렇죠. 이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오페라가 이 모네트 아니고요. 모네 작품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모호하고 이렇게 뭔가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유려함이 흐르는 그런. 그렇죠. 에메모 하죠. 맞아요. 그런 프랑스 예술 작품의 어떤 특징처럼 이 프랑스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뉘앙스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랜드 오페라에서 시작해서 요게 조금 너무 심각한 것도 많고 너무 거대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페라 코미크 약간 재밌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면모가 좀 보이는 그런 오페라 코미크를 즐기다가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중간쯤 된 오페라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것이 프랑스의 리리크 오페라예요. 그래서 이 작품 리리크 오페라 보면 삼손과 델리라든지 베르테르라든지 네. 이런 작품들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네. 이런 오페라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타이스. 그렇죠. 타이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리리크 오페라가 등장을 했을 때 한참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네. 이 오페라 작곡가가 이 오늘 등장하는 토마입니다. 앙브로아즈 토마. 이분이 네. 현대 와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요. 네.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로마 대상을 로마 대상 하기도 하고요. 네. 당시 아무한테 준 게 아니라 정말 프랑스에서 그렇죠. 가장 그 될성 부른 나무. 네. 맞아요. 떡잎. 떡잎들에게 떡잎이 아주 이렇게 훌륭한 나눠주던. 떡잎을 한테 주죠. 맞아요. 후에는 성공의 가도를 달다가 결국은 파리 음악 원장이 되시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유명한 작품이 오늘 들으실 민용하고 햄릿 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오프닝 때. 그렇군요. 네. 네. 주의력 결핍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 초연을 하신 메조 소프라노님께서 네. 특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셀레스틴 갈라마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또 유명했던 것은 깔라마리는 오징어인데 갈라마리예요? 갈라마리? 갈라마리입니다. 이 갈라마리 뭔가? 네. 이 이태리로 가면 깔라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약간 그렇죠? 우르슬라처럼 약간 네. 인어공주에 등장하는 네.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무려 카르멘의 초연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노래를 잘해서 유명했던 것은 아니래요. 그런데 작품에 대한 자기만의 특별한 해석과 놀라운 연기력. 이번에 그 나비 부인에 나오는 네. 백매조의 그 해석가 같은 건가요? 일본 해석인가요? 네. 어쨌든 유명하셨던 분이 네. 또 이 민용을 연기하셔서 이 작품이 더 성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8개월 만에 네. 100회 공연을 하고 28년간 1000회 공연을 넘어간 정말 유례없는 성공을 한 1000회. 1000회. 이야, 28년간 1000여 회. 네. 유례없는 성공을 안겨주게 그러네요. 됐던 네. 초연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우리 오늘 서곡을 들으실 건데요. 네. 굉장히 길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서곡이니까 네. 자세하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폴 파레가 지휘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 앙브로스 토마의 오페라 민용 가운데 서곡 듣겠습니다.
폴 바레가 지휘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 앙브로아스 도마의 민용 그중에 서곡 함께 2017년 녹음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이 서곡을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네. 꼬네듀 르베이라는 당신은 그 나라를 아는가라는 민용이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들으면 네. 참 제가 이 오페라는 잘 몰랐었는데 네. 한국에
한국에서부터 선생님들이 메조 소프라노구나. 그럼 이 아리아를 불러봐야지 하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이 아리아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부르기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곡이 그렇게 짧다거나 임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왜 흥얼흥얼 따라 부르면서 빰빠밤 빰빠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기는 하고 누군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정작 자기는 부르지 않는 약간 희한한 종류의 아리아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랑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동요나 가요 부르듯이 이렇게 따라 불렀던 흥얼거리면서. 네, 그렇죠. 테마였던 그렇군요. 것이죠. 거리에서 많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곡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야, 좋다. 그래서 굉장히 확실히 성공했네요. 이 곡은. 그렇죠. 이 곡으로 사실 이 곡하고 Je suis Titania 다음 네. 시간에 들으실 요 두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요 서곡만 이렇게 연주에서 또 많이 연주하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막이 열리면요. 무대 위에 사람들이 막 그 맥주를 즐겁게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랑극단, 집시 유랑극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집시 악단이 막 연주를 하죠. 사람들이 막 흥겨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장 자르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흥겨우셨죠? 이제는 민용의 달걀춤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달걀춤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시악단이 많이 하던 그 약간 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한 1m 정도 이렇게 해놓고 달걀을 중간중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다니면서 안 깨트리면서? 안 깨트리면서 고개 부리듯이 춤을 추는 게 달걀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도 그런 또 신체적인 훈련 많이 하시던데 필라테스 이런 거 해야죠. 필라테스 아닌가요? 필라테스 아니고 크로스핏입니다. 아 크로스핏 네. 그 힘든 거를 그것도 이제 중간에 달걀 놓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안 깨지게. 네. 어떡해. 네네. 근데 달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엔 달걀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요새는 제가 무슨 재밌는 얘기를 들었냐면 전 인류보다 닭들의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있는 전 인류보다 닭수가 더 많다고 그랬더니 야 너도 일일 일닭 할 때가 있으면서 그거를 왜 이해를 못하는가. 아니, 정말 양계장에 가보면 네. 정말 많은 닭들이 있잖아요. 바닥바닥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요. 모이를 쪼고 있죠. 치킨과 계란이 어쨌든 자, 근데 지금은 양계장도 그렇게 크고 과학이 발달해서 닭들이 뭐 알도 잘 낳고 뭐 하지만 옛날에는 달걀이란 존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게 한 개라도 깨지게 되면 네. 정말 사람들이 달걀이 깨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싼 달걀을 놓고 네. 훈련을 했으니 민용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겠어요. 네. 근데 민용이 여기서 어린 소녀로 등장합니다. 소녀인데 단장이 사람들 앞에서 달걀춤을 춰봐라. 그러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장이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다 소개도 하고 너는 여기 달걀춤을 추기 위해서 오는데 춤을 추지 않으면 너 한 대 굉장히 크게 얻어맞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달걀춤이 보고 싶으면서 막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죠. 네. 막 이렇게 어린이 학대라고 그러죠. 아니 아동 학대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빌헬름이 나타납니다. 총을 딱 겨누면서 네. 그 어린 소녀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너를 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얼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빌헬름이 민용을 구해주게 되죠. 네. 그래서 단장이 네가 이 소녀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대체 이러냐. 나는 그 소녀를 너무 어리고 불쌍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은하 30냥을 내면 네. 내가 이 소녀를 풀어주겠다. 은하 30냥. 은하 30냥. 그래서 실제로 비렐름이 그럼 내가 돈 내고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은하 30냥입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쓰던 거 아니에요? 제 책에 그렇게 써 있어서 머릿속에 30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30개라고 할까요? 옛날 그러면? 책인가 봅니다. 그렇죠. 옛날 책이죠. 네네네. 1995년에 나온 책입니다. 오. 자, 그래서 여기서 육중창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 알지 못한 소녀를 구해주는가. 그래서 네. 여기 여배우 필린이라는 그 굉장히 아름답고 나긋나긋한 약간 여우 같은 면이 있는 요 배우가 나와서 톡
튀어나와서 어머 비렐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너무 멋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민용은 비렐름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키다리 아저씨 보듯이 얘기를 하고요. 비렐름은 쑥스럽구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요런 약간 혼란스럽지만 재미있는 육중창이 펼쳐집니다. 네. 자, Quelle est je veux la savoir. 누구인지 궁금해. 이 곡이 되겠는데요. 소프라노 루스 벨팅이 필린 역을 부르고요. 테너 앙드레 바테도가 라에트로, 테너 알랑 방조 아주 아름다운 그 음성의 소유자죠. 필 마이스터, 그리고 메초소프라노 메릴린 허언이 민용, 베이스 니콜라 자카리아가 로타리오, 그리고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가 지휘한 The Philharmonia Orchestra의 1977년 녹음으로 이 육중창 듣겠습니다. Je le jure, vous brûlez de le savoir. Ici pouvais-je prévoir cette bizarre aventure? Mon cœur, pauvre créature, m'a seul dicté mon devoir.
Quelle est, je veux la savoir. 누군지 궁금해. 함께 들었습니다. 필린 역의 소프라노 루트 웰팅, 그리고 라에트로 역의 테너 앙드레 바테두, 필 마이스터 역의 테너 알랑 방조, 그리고 민용 역의 메초소프라노 메릴린 호운, 로타리오 역의 베이스 니콜라 자카리아,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가 지휘한 The Philharmonia Orchestra의 1977년 녹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6중창이었습니다. 네. 자, 이 원작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그 괴테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잖아요. 네. 요 작품이 2권이나 되는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런데 저도 대학교 때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너무 여자가 많이 나온다. 사건이 너무 많아 막 이러다가 네. 이제 포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좀 읽어보니까 네. 정말 주옥 같은 대목들이 많아요. 너무 시적이에요. 그쵸?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약간 시적이기도 하면서 생활에 오래 살아본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괴테가 바로 그 파우스트, 또 그러니까요. 베르테르, 여기 또 이런 작품들 정말 왜 그를 문호라고 하는가, 그것도 세계의 대문호라고 하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보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장면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한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무슨 테드에나 등장할 만한 장면이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벽하게 발휘할 가망이 없는 재능이라면 경계에 마땅하다. 설령 그런 재능으로 뜻한 바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어느 땐과 그 명인의 업적이 밝혀질 날에는 결국 그 서른 것에 바친 자기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뼈저리게 한탄하리라. 서른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를 설리겠다? 해도 약간 그런 거예요. 마스터를 했어도 자기의 재능이 완벽한 거기에 맞는 재능이 아니라면 딱 그 선이 있는 거죠.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 비욘드가 안 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제가 예. 어렸을 때 이걸 읽었을 때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것들이 있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인생을 살펴보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용. 저는 아무리 해도 수학이 안 되더라고요. 문과시잖아요, 선생님. 예, 네. 문과도 수학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약간 네. 비레른 마이스터의 뭐 수업 시대? 이게 뭐야? 이게 보니까 레르 야레. 레르가 뭐냐면 교육이나 모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learn이랑 약간 비슷한 뜻이죠. 야레는 해, 년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해 이런 뜻이에요. 보면 이게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여태까지 이 비레른 마이스터가 연극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네. 연극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사업가 집안의 아들입니다. 네.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고 이 가업을 이어받기를 아버지가 원하시고 실제로 가업을 이어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민용을 구하는 장면이 여기서는 학생으로서 돌아다닌다라고 오페라에 나오긴 하지만 네. 원작에서는 사업가로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돌아다니는 앞에 얘기가 한참 지나간 장면이에요. 하지만 오페라로 만들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다 뛰어넘고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지만 가지쳐내기를 많이 한 요 뒷부분 장면입니다. 그렇죠. 오페라를 네. 그 가지치기를 안 하면 어떻게 그걸 다 소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전쟁과 평화에도 맞아요. 그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거를 줄였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가지치기. 네, 네. 오페라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네. 굉장한 그 공력이 필요한. 그럼요. 중간에 막 7분짜리 아리아도 막 이렇게 우겨서 넣어야 되는데 스토리는 이제 네.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다. 커팅의 예술이다 역시. 맞아요, 오페라라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네.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민용이랑 도대체 비레른 마이스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블러하게. 약간. 좋은 네. 지적이자 네. 이제 좋은 설명이 펼쳐질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감이 옵니다. 네. 뭐라고 상관이 있지? 음. 이러고 이제 양쪽을 대조해서 보다 보니까 요새로 치자면 네. 민용은 비레른 마이스터의 스피노프 작품이에요.
스피노프. 네. 왜냐하면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민용이 아니고 여기 비레름하고 네. 나중에 사랑에 빠지는 그 아마조네스라는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는데 네. 요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런데 이 민용이란 인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작곡가들이 환상 같은 거를 가져요. 어린 소녀인데 납치된 불쌍한 그리고 굉장히 순진한 이런 여인에 대해서 환상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환상이 없습니다. 당시에 그렇군요. 네.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순수한 여인의 표본 같은 것이 민용이었어요. 리지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태리에서 납치되어 온 뭐 이런 소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슈베르트도 민용 시리즈가 있고 슈베르트의 민용 시리즈는 네.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는 가곡이기도 합니다. 그쵸. 약간 그 줄기가 비슷해가지고요. 네. 애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극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시적이기도 하게 이렇게 주인공의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뭐 민영 1, 2, 3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문학사에서도 음악사에도 굉장히 유명한 소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민용의 포커스를 맞춰서 네. 민용의 심리나 민용이 비레른 마이스터를 어떻게 좋아하는가 그리고 비레른 마이스터가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는가 요게 이제 오페라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스피노프 작품 계속 볼 텐데요. 민용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좋아하되 자기는 부르지 않는. 저는 이 아리아가 왜 이렇게 나한테 부르라고 사람들이 모두 권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연습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험곡을 선정할 때는 결국 끝에 가서 선정이 안 되는. 이펙트가 좀 덜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죠. 그쵸. 이펙트가 없고 맞아요. 듣는 우아하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듣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 한 방이 어디서 나오나 얘를 평가하기 위한 고음과 저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계속 안 나오네. 그러면 슬슬 이제 한 3분쯤 지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해를 한다면 이거를 시험곡이나 특히 콩쿨곡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곡이죠. 근데 이 곡이 참 그 우아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라인을 또 네, 들려줘야 되고 그래서 유려하죠. 어려운데 네. 상당히 그 이펙트는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좀 그 시험과는 좀 무관한 곡이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웃기지만 네. 가성비가 떨어지는 곡이다. 정말 웃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요. 네. 제가 대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가사하고 선율이 정말 뜬금없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야, 이 괴테 플러스 또마의 이 힘이란.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독창회를 할 때 한번 불러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공연에 연습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당신은 그 나라를 아시나요? 오렌지꽃 피는 나라를, 황금빛 과실과 붉은 장미의 나라, 미풍이 부드럽게 불 때 새는 더욱 가볍게 나는 곳. 에룩 에룩. 어머나. 1년 내내 꽃들 사이로 나비와 벌이 춤을 추는 늘 푸른 하늘 아래 영원한 봄이 하느님의 선물처럼 미소 짓는 나라. 운명이 나를 쫓아냈던 저 행복한 나라로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을까요? 내가 살고 싶고 사랑하다 죽고 싶은 그곳. 당신 아시나요? 나를 기다려주는 그 집을. 대리석 석상들이 밤이면 날 부르고 또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는 황금빛 가구들이 놓여있는 거실.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누구나 춤을 추던 그 뜰악이며 물 위에 선 수많은 작은 배들이 사뿐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거울같이 맑은 호수. 운명이 나를 쫓아냈던 그 행복한 나라로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 네. 이 시를 읽다 보면 네. 정말 그 보헤미안 거리라는 그 오페라 있잖아요. 그 오페라에 I dreamt, I dwelled in marble halls. 그 가사하고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도 납치된 소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향을 좀 네. 서로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러면 함께 들어볼까요? 꼬네 듀르페이. 당신은 그 나라를 아시나요? 오렌지꽃 피는 그 나라. 메초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 민용을 불렀고요.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한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오 아바도하고 저기죠 그 사촌 형제? 그래요? 예, 그 집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르케스트라 델라 코무니타드 발렌시아나 발렌시아 시립 오케스트라 2016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멜소 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의 그윽한 음성으로 이게 정말 그윽하게 불러야 되는 곡이잖아요. 그쵸. 민용 노래 가장 대표적인 아리아 꼬네 뚫루베이. 제가 옛날에 꽃네 뚫루베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발음을 제대로 아닙니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챙길 당신은- 게 많아요. 이렇게. 네? 딕션이 프랑스 딕션이 정말 챙길 게 맞아, 많아요. 맞아. 네. 맨날 헷갈려요. 맞아요. 당신은 그 나라를 아시나요? 오렌지 꽃 피는 그 나라를. 거기 또 장미와 이 수많은 꽃들, 황금빛 과실. 정말 이탈리아의 그 프룻, 이 정말 맛있잖아요. 이 그렇죠. 단 그 느낌. 근데 우리나라, 이탈리아, 스페인 여기 그 과일들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날씨만 이상해지지 않으면. 요 반도가 역시 참 좋은 기후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자우지간에 네.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한 오르케스트라 델라 코무니타드 발렌시아나 발렌시아 시립극장 시립 오케스트라 2016년 녹음이었고요. 이 로베르토 아바도는 이제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삼촌인 거고, 그 아빠가 이제 마르첼로 아바도인데, 그러니까 둘이는 이제 네. 그 형제죠. 마르첼로 아바도하고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렇군요. 지휘자 가문. 밀라노의 그 유명한 아바도 가문. 태어나서부터 음악가가 되려면 아바도를 거치지 않고는 이 음악을 할 수 없는 것이 밀라노다. 그러네요. 마지막에 그 양로원까지 다. 아바도 가문이 갖고 있다고. 그렇군요. 네네네네. 양로원까지. 네네네. 야, 근데 집안에 지휘자들만 가득하면 정말 명절 때 볼만하겠어요. 서로 지휘하려고 해서. 막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집안에 지휘자는 하나로 족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디오가 네. 워낙에 성격이 네. 조용조용하시고 이렇게 그래 좋아 또 해봐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뭐 괜찮았지 않았을까. 또 해봐 더 무서워. 또 해봐. 맞아. 좀 리더의 덕목을 잘 갖추고 있지 않았나. 그렇죠. 조용한 리더, 조용한 강자 네. 클라우디오 아바도였고요. 그 조카 로베르토, 로베르토 아바도의 아바도. 예. 지휘였습니다. 네. 야, 그윽한 우리 아리아 들어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 아리아를 부른 다음에 사실 여기서는 소녀예요. 소녀인데 그 원작에서는 더 어린 걸로. 네. 그러니까는 원작에서는 사업가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앞에 연애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 예. 사실 나중에 찾게 되는 자기가 모르던 아들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민용은 네. 그 아들하고 이제 연배가 좀 비슷한 그러니까 예. 딸뻘인 것이죠. 예. 여기서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소녀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백마탄 왕자님 같잖아요. 그렇죠. 살짝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필린이라는 여배우가 등장해서 중간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얘를 이렇게 왔다리 했다가 갔다리. 왔다리 요런 이제 분위기를 약간 조성을 하죠. 그래서 이 단장한테 몸값을 약속을 하고 민용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떠돌이 악사가 또 등장을 해요. 여기 이렇게 한 대 맞을래? 이렇게 하기 전에 네. 감싸주는 악사가 있는데 네. 자르노라는 악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 이제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유로워진 민용이 굉장히 기뻐하죠. 예. 여배우 필린이 나타나요. 예. 등장해서 젊은 귀족의 프레데릭이라는 젊은 귀족의 팔짱을 딱 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귀족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나왔지만 그래도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걸 굉장히 지대하게 네네. 막 뿜뿜 펼칩니다. 네네. 그래서 막 그려지네요. 그 백지연 네,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동작을 통해. 동작을 통해서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필린, 프레데릭, 빌헤름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어지는데요. 원작에서는 수많은 삼각관계가 사실 등장하긴 해요. 네. 이 전에 아리아 전에 민용이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꽃다발을 비렐름에게 바쳐요. 그래서 네. 저희 꽃다발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꽃다발을 들고 있죠. 근데 아름다운 필린에게 꽃다발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아름답다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눈에는 게다가 굉장한 그 열정이 불타는 당신 정말 특별하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하면서 세상에 민용한테 받은 꽃다발을 그대로 필린한테 전해줘요. 옆에서 보고만 있던 민용은 상처를 좀 받게 되죠. 그렇군요. 자, 여기 남자 배우 라이르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기 로젠베르크 남작이 우리를 성으로 초대를 했어.
이 극단한테 연극을 의뢰를 한 거예요. 네. 우리 파티 때 연극을 오. 좀 상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린이 톡 튀어나와서 어머 연극을 하실 줄 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비레름 씨는 우리 연극의 시인 역으로 좀 출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약간 여기서 혹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도 연극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시인 역을 해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용이 저를 그 비를님의 시동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동으로. 근데 소녀를 시동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시동으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로타리오 할아버지랑 약사 할아버지랑 떠돌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순간 극단이 차려지게 돼요. 허허. 그래서 유랑극단이네요. 유랑극단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 민용하고 로타리오 그 악사랑 이제 남자 배우 라이르트라는 사람하고 여기 가자고 얘기했던 필린하고 예. 이제 연극을 사랑하는 우리 그 비레름 아저씨랑 요 악단이 아니지. 이 극단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연극을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막 피날레가 등장을 하죠.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민용은 자기가 평생 같이 다니던 집시 극단의 유랑 극단의 안녕을 구하는 요 피날레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야. 그럼 아까 그 앞쪽에서 네. 우리 백지연 선생님이 그 미그농 미끄농. 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 아. 이 G 발음을 잘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모자가 아닌가. 사실은 이 옷 색깔에 맞춰서 입은 것뿐인데 우연찮게도 이 G가 G 발음을 기글리라고 하면 안 된다. 기글리, 질리, G가 미그농, 민영 이렇게 발음을 또 네. 묵음 이렇게 살짝 뒤로 넘어간 리에종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네. 그런 계기가 이 모자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좀 피리 부는 아저씨라도 부르고 싶네요. 쥐를 다 없애버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네. 나를 사랑한 자는 나를 따르라. Qui m'aime me suive. 소프라노 루스 웰팅이 필린. 테너 알랑방조. 저 알랑방조 목소리 좀 좋아합니다. 저랑 약간 좀 이렇게 되게 사랑스러운 그렇군요. 목소리에서 필름 네. 마이스터, 테너 앙드레 바테두, 라이트로, 메조소프라노 메릴린 혼, 민용. 참 메릴린 혼 참 그 대단한 그 가수죠. 그렇죠. 메조소프라노 주역 네. 엄청 많이 한. 뭐 까르멘서부터 네. 뭐 베르사유의 유령선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래요? 네. 유령들. 매트에서 했을 때. 아, 하여튼 뭐 정말 네네. 위대한 메릴린 혼 목소리 또 듣고 있습니다. 1977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백매조 우리 백재은 이 메조소프라노하고는 여기서 작별하고 또 다음 주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그농 2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베. 살베. Qui m'aime me suive, et toi Dieu des amours, sois notre convive, à ton nom chacun. Dieu des plaisirs, des amours, à ta voix qui mange chaque toujours. Qui m'aime me suive, et toi Dieu des amours, qui m'a à ta Nous vous suivons, marchez devant vous autres. Je vous précède, amis, pour mieux recevoir. Un splendide souper vous attendra ce soir. Et vous, monsieur, n'êtes-vous pas des nôtres? Grâce au galant
qu'as-tu donc? Il m'adore. Il est pris. De mes pauvres fleurs, il n'a pas fait mépris. Il n'a pas rejeté mon bouquet, lui. Pardonne, je ne l'ai pas offert, on me l'a pris. C'est bien, emmène-moi, je t'appartiens, pardonne. Oui, je veux la revoir, au rêve, au fol espoir, au charmante conquête, au charmante conquête. Seul espoir. Oh, j'ai partagé l'honte et la misère. Adieu. Toi, pauvre enfant, sois un jour protégé par cette âme médaille. Et toi, dans la colère, m'a si souvent